아침 드시죠, 회장님. 박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지만 정윤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던 만수였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되는 요즘 들어 부쩍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있었다. 고맙네, 윤희 씨. 만수는 식탁으로 향하며 윤희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봤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따뜻했고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 생전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던가. 입맛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34세의 윤희는 만수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딘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입 떠먹었다. 깊고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네. 정말 맛있어. 만수의 칭찬에 윤희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 웃음을 보고 있자니 만수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이 넓은 집에서 혼자 먹는 밥이 모래 씹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달랐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식사를 마친 만수가 거실로 향하자 윤희가 물과 함께 혈압약을 가져왔다. 만수는 약을 받아들며 윤희의 손을 잠깐 스쳤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다. 고마워요, 윤희 씨. 당신이 온 후로 집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제 일할 뿐인걸요. 윤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만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후가 되자 만수는 윤희와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평소 같으면 혼자 졸고 있을 시간이었지만 윤희가 있으니 시간이 금세 지나갔다. 회장님은 젊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젊었을 때라. 참 바쁘게 살았지. 돈 버는 것만 생각했어. 만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장미꽃이 붉게 피어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심었던 장미였다. 외로우셨겠어요. 혼자 계시면서 윤희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 기뻤다. 그래, 외로웠지. 아들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아드님이 몇 분이세요? 큰아들 하나 있어.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지.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아들 진수와의 관계는 예전부터 서먹했다. 사업에만 매달려 살던 만수에게 아들은 늘 멀게만 느껴졌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윤희의 말이 만수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렇다. 가족이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저녁이 되자 윤희는 또 다른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했다. 갈비찜과 나물, 그리고 따뜻한 미역국까지. 만수는 오랜만에 밥을 2그릇이나 먹었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도 오래간만이야. 많이 드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윤희는 만수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다. 그 순간 만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밤이 되어 윤희가 집을 나서려 하자 만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조심히 가세요, 윤희 씨.
네, 내일 또 올게요. 윤희가 떠난 후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던 윤희가 없으니 집안이 다시 적막해졌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런 게 행복이었을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야.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만수는 윤희가 평소보다 늦게 온 것을 알아차렸다. 시계를 보니 아침 9시가 넘어 있었다. 평소 같으면 8시 반이면 와서 아침을 준비했는데 말이다. 회장님, 죄송해요. 늦었어요. 윤희가 부랴부랴 들어서며 사과했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괜찮아요.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아니에요. 그냥 버스가 늦었어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앞치마를 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만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윤희가 갑자기야 하고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만수가 급히 달려가 보니 윤희가 발목을 잡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계단에서 살짝 삐끗했나 봐요. 괜찮아요. 윤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다. 발목이 부어올라 있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집에 가려고 그래? 여기서 며칠 쉬어.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빈 방이 많아. 거기서 지내다가 나아지면 가면 되잖아. 만수는 윤희를 부축해서 안쪽 방으로 데려갔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다. 예전에 손님들이 오면 사용하던 방이었는데 요즘엔 아무도 오지 않아 비어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폐만 되는 것 같아 죄송해요. 민폐는 무슨,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만수는 윤희를 침대에 눕히고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었다. 윤희의 발목은 생각보다 많이 부어 있었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아니에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는 게 좋을 텐데. 만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윤희는 그런 만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날 저녁 만수는 직접 죽을 끓여 윤희에게 가져갔다. 요리라곤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 줄 몰랐지만 닭죽 정도는 만들 수 있었다. 맛이 어때? 정말 맛있어요. 회장님이 직접 끓여주셨다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윤희는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으며 말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누군가를 돌봐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오랜만에 알 것 같았다. 회장님,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정하셨어요? 나, 아니야. 사업 때문에 늘 바빴거든. 가족들한테도 냉정했지. 만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다. 아들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아내와도 사업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거든요. 윤희의 말에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며칠 후 윤희의 발목은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만수는 윤희에게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 그래. 조금 더 있어주면 안 될까? 회장님이 원하신다면. 윤희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 웃음이 만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윤희는 만수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윤희가 준비한 식사가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수는 오랜만에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 행복했다. 윤희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만수는 윤희가 차려준 저녁 식탁을 앞에 두고 환하게 웃었다. 이제야 살아있는 기분이었다. 윤희도 만수의 웃음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스치고 지나갔다. 토요일 오후 만수는 윤희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윤희가 만든 호두과자를 먹으며 옛날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만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회장님, 차 더 드릴까요? 고마워요. 이렇게 편안한 게 언제만큼인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고개를 돌렸다. 아들 진수가 아내 지혜와 함께 들어서고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42세의 진수는 정장 차림으로 들어서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윤희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39세의 며느리 지혜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아버지, 저 여자가 누굽니까? 진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다. 윤희는 당황한 듯 일어서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정윤이라고 합니다. 정윤이요? 아버지, 이 여자가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가정부야. 집일 도와주는. 가정부가 왜 여기 앉아서 같이 차를 마시고 있습니까? 진수는 윤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지혜도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님, 가정부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저 여자가 안방마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차나 한 잔 마시는 건데. 만수는 당황스러워하며 변명했다. 하지만 진수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며느리보다 어린 여자를 집에 들이셨어요? 제정신이십니까? 진수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고요? 아버지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수는 목소리를 높이며 따졌다.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만수를 바라봤다. 회장님,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야, 윤희 씨. 괜찮아. 만수는 윤희를 말리며 아들을 향해 소리쳤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찾아왔다고 그래.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겨우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까? 지혜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아버님, 집안 망신 다 시키시네요. 이 나이에 뭘 하시는 거예요? 망신? 내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보시면 모르세요? 저 여자가 뭘 노리고 있는지. 지혜는 윤희를 가리키며 말했다. 윤희는 억울하다는 듯 그들을 바라봤다. 저는 그냥 일만 했어요.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요. 일만 했다고요? 그럼 왜 여기서 살고 있어요? 발을 다쳐서 잠시. 발을 다쳤다고 남의 집에서 사는 가정부가 어디 있어요? 지혜의 말에 윤희는 할 말을 잃었다. 만수는 답답해하며 중간에 끼어들었다. 그만해라, 지혜야. 윤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님은 왜 그렇게 순진하세요? 저 여자 나이가 몇 살인데요? 나이가 뭐 어떻다는 거냐? 34이에요, 아버님. 제 나이보다도 어려요. 지혜가 소리치자 거실이 조용해졌다.
만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정말 실망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진수의 말에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짐을 싸고 나가겠어요. 당연히 나가셔야죠. 애초에 있을 자리가 아니었어요. 지혜는 차갑게 말했다. 윤희는 만수를 한 번 더 바라본 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 순간 윤희의 눈빛 한 구석에서 묘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진수는 아버지에게 차갑게 말한 후 지혜와 함께 집을 나섰다. 만수는 혼자 거실에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진수와 지혜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만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차가운 시선과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미안해, 윤희 씨. 우리 애들이 너무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죠. 제가 분수를 모르고 있었나 봐요. 윤희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만수는 그런 윤희가 안쓰러웠다. 내일 짐을 정리해서 나가겠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회장님. 아직 발목이 완전히 낫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만수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숨을 쉬었다.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인가? 그날 밤 만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윤희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문틈으로 보니 윤희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윤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만수는 귀를 기울였다. 돈이 급한 건 알지만 성급하게 했다가는 다 틀어져요. 저도 계획이 있다고요. 만수의 심장이 빨라졌다. 윤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유산 증여는 시간이 걸려요. 신뢰를 쌓아야 하는데 오늘 일로 좀 꼬였어요. 만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유산 증여? 윤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인가? 알겠어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반드시 성공시킬게요. 전화가 끝나자 만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윤희가 자신에게 보여준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윤희의 방을 살펴보았다. 윤희가 밖에 나간 사이였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고 만수는 충격에 빠졌다. 유산 상속 계획서, 재산 증여 절차 안내, 노인 심리 파악 요령. 만수의 손이 떨렸다. 마지막 서류에는 자신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다. 외로움을 많이 탐, 가족과의 관계 소원함, 인정의 약함, 이론. 만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윤희의 모든 행동이 계획된 것이었다니. 점심때가 되어 윤희가 돌아왔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다. 회장님, 점심 준비할게요. 윤희 씨.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희를 불렀다. 윤희가 고개를 돌렸다. 이 집에 들어온 이유. 정말 그거였어? 만수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다.
윤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회장님, 대답해줘.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윤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만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빚에 시달렸고, 이렇게라도 살 길을 찾고 싶었어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회장님과 지내면서 정말 마음이 편했어요. 처음엔 일 때문이었지만 나중엔 진심으로 회장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그건 진짜예요. 윤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그 눈물이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나가줘, 윤희 씨. 더 이상은 못 봐주겠어. 회장님, 부탁이야. 제발 나가줘. 만수는 등을 돌렸다. 윤희는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만수는 거실에 홀로 서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윤희가 만드는 아침 식사 소리도 밝은 인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만수는 슬리퍼를 끌며 윤희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도 비어 있었다. 윤희 씨? 만수는 혹시나 해서 윤희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다. 부엌으로 가니 식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니 윤희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다. 회장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정말 돈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과 지내면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해주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보물 같았어요. 덕분에 잠깐이나마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기억만은 평생 간직할게요. 행복하세요, 회장님. 마이너스 윤희 올림. 만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다.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런 바보 같은 늙은이. 만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빈 거실이 더욱 넓어 보였다. 벽시계 소리만이 적막함을 깨뜨렸다. 며칠이 지났지만 만수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 라면으로 때우거나 아예 굶는 날이 많았다. 윤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차려 먹는 밥상이 이렇게 서글픈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수가 집에 찾아왔다. 만수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많이 마르셨네요.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응, 잘 먹고 있어. 하지만 만수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부엌을 둘러본 진수는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괜찮아. 나가서 사 먹으면 되지. 나가서 사 먹기는요. 집밥이 최고인데. 진수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봐왔다.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맛은 영 별로였지만 만수는 고마운 마음에 열심히 먹었다. 아버지, 그 여자 정말 떠났어요? 응, 떠났어. 잘된 일이에요. 처음부터 수상했다고 생각했어요.
진수의 말에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아버지, 혹시 그 여자 때문에 재산 정리 같은 거 하신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안 했어.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너무 순진하셔서 걱정됐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정말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8년을 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아버지,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알겠어. 진수가 돌아간 후 만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이 더욱 적막해졌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사랑했던 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을 채워준 그림자였을까? 윤희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침마다 들려오던 밝은 인사,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 함께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었다. 만수는 윤희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덕분에 잠깐이나마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 말이 진심일까, 거짓일까? 만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도 만수는 잠들지 못했다. 윤희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긴 밤을 재촉하고 있었다. 윤희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만수의 집도 더욱 쓸쓸해졌다. 만수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식사는 대충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진수가 지혜와 함께 찾아왔다. 두 사람의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왔구나. 무슨 일이야? 별일 없어도 올 수 있죠. 오늘은 저희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혜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만수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평소 지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 없어. 나는 간단히 먹으면 되니까. 아버님, 요즘 너무 마르셨어요. 제대로 된 식사 한번 하세요. 지혜는 부엌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다. 진수는 만수 옆에 앉았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늙은이가 뭐라고 살겠어. 혹시 그 일 때문에 많이 상심하셨죠? 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상심이야 당연히 했지. 하지만 내 잘못이었어. 너무 어리석었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쁜 거죠. 아니야, 진수야. 내가 외로움에 눈이 멀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어.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진수는 아버지의 말에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시간이 되자 지혜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가져왔다. 갈비찜과 나물,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까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다. 와, 맛있겠다. 고마워, 지혜야. 천만에요, 아버님. 자주 해드려야 하는데 그동안 못해서 죄송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다. 만수는 밥을 먹으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랑 더 자주 지내세요. 혼자 계시지 말고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다.
고마워, 지혜야. 너희들도 바쁠 텐데. 바빠도 가족이잖아요. 주말에는 자주 올게요. 진수도 거들었다. 그래, 아버지.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면 안 되겠어요. 만수는 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다. 그래. 혼자는 사람이 아니더라.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면 그만큼 외로워진다더구나. 아버지, 나도 너희들을 너무 멀리 했었나 보다. 사업에만 매달려서 가족은 뒷전이었지.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 우리가 있잖아요. 진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만수는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수의 직장 이야기, 지혜의 취미 이야기, 그리고 만수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오랜만에 나누는 가족 간의 대화였다. 아버님, 다음 주에는 제가 좋은 식당 알아봐서 같이 식사해요. 그래, 좋다.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것도 좋겠네. 해가 저물어가자 진수와 지혜는 집으로 돌아갔다. 만수는 현관에서 두 사람을 배웅했다. 조심히 가라. 오늘 고마웠어.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두 사람이 떠난 후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다.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윤희와의 일은 아픈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상처받을 용기를 내는 것이 결국 살아간다는 뜻이 아닐까? 만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었다. 비록 윤희는 떠났지만 진짜 가족이 남아 있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거실의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다. 만수는 일어나서 불을 끄고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전 윤희가 떠나면서 남긴 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 덕분에 잠깐이나마 사람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었든 거짓이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다. 만수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외로움에 지쳐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상처받을 용기를 내는 것이 결국 살아간다는 뜻 아닐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가족의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걸 만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